요즘 블로그로 부업을 해서 월 30에서 50만원, 많으면 100만원도 쏠쏠하게 번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글쓰기 부업이 뜰 것이다, 이런 전망이 여기저기서 난리예요.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로그 부업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주 나오는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쿠팡 파트너스 이런 거는 거의 돈 벌기가 불가능해요. 강사만 돈을 벌고 있어요. 반대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부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나 벌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시중에 있는 블로그 부업이 돈이 될 수 없는지, 그렇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블로그 부업은 어떤 건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네이버 최적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블로그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고, 또 8년차 광고 대행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광고 업계가 돌아가는지, 돈을 버는지 그런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부업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 부업들 중에서 제가 블로그를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블로그 부업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돼요. 블로그 부업의 특징은 뭐냐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신 홍보해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쓰기 능력이 중요해요. 최소 1500자 이상의 글을 쓰는 거고, 그런데 왜 요즘 글쓰기 부업이 대세냐, 왜 전망이 좋냐? 당연히 이런 AI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챗 GPT가 나오면서 광고 대행사들 혹은 이제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챗 GPT를 통해서 글쓰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생각보다 잘 나온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피부과에 V빔 레이저라는 거 아시나요? 이 V빔 레이저에 대해서 홍보글을 써줘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는 챗 GPT가 직접 쓴 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친구에게 소개하듯이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줘 라는 것을 덧붙였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왜 V빔 레이저일까요? 진짜 붉은 흉터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어요. 저희 피부과의 비밀병기 중 하나인데요. 이 친구가 있으면 붉은 자국과 작별 인사할 준비가 되셔야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문장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양한 장비를 써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붉은 자국 없애는 데는 V빔만한 게 없더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처럼 뭔가 소개하듯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챗 GPT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이런 내용을 쓰려면 내용 조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최소 1시간 이상 이 초안을 쓰는데 이 꼭지 잡고 글 쓰고 이러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챗 GPT에 그냥 홍보글을 써줘 이러면은 챗 GPT가 알아서 문장을 구조를 바꿔버리는데, 그러면은 걸린 시간이 5분 내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AI를 통해서 글쓰기 시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인 겁니다. 이걸 제가 구조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까지는 어떤 식으로 글쓰기 부업 시장이 이루어졌냐면, 우리가 어떤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주제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자료 조사하는 시간이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초안에 글을 작성하는데 1시간이 걸리고, GIF라든지 썸네일 이미지 편집 이런 시간이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해서 하나의 글을 쓰는데 최소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것도 숙달되신 분들이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씩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런 글을 하나 쓸 때는. 그런데 미래의 방식, 지금부터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주제 선정 똑같이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AI를 먼저 들어가서 초안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안을 잡기 위해서 자료 조사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AI로 먼저 초안을 잡고 그리고 나서 자료 조사가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 조사라는 것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이미 AI가 잡은 초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수정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하는 게 내가 초안을 잡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자료 조사를 해서 틀린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20분 정도가 걸리고요. 나머지 GIF, 썸네일, 이미지 편집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자동화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똑같이 시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시간 걸릴 게 1시간으로 소요가 되는 거죠. 생산성이 2배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방식이 하루에 1개면은 크게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하루에 3개, 4개 이상 글을 쓰시는 이제 전업이나 아니면 좀 부업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패러다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완전 대박이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기존의 블로그 부업
부업은 돈을 벌 수 없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드릴 텐데, 사람들은 글을 많이 찍어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주체, 이 플랫폼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블로그 부업은 이제 보내주셔야 돼요. 돈 안 되는 블로그 부업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쿠팡 파트너스고요, 두 번째가 애드센스고요, 세 번째가 애드포스트입니다. 이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거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팡 파트너스는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쿠팡에서 링크를 줍니다. 그 링크를 접속하고 들어가서 24시간 내에 그 사람이 결제하면 1%에서 3%의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링크 하나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들어가서 물건을 바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시 쿠팡에 들어가서 아무 물건이나 구매했을 때 10,000원짜리를 구매하게 되면은 300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100만원짜리 노트북 정도를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샀다 라고 하면은 3만원이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런 노트북 한 번 사주면은 3만원이고, 두 번 사주면 6만원이고, 세 번 사주면 9만원이니까 한 10번 사주고 100번 사주면 30만원, 300만원 이렇게 쏠쏠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홍보하냐면,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쿠팡에서 구매한 풀업밴드 세트 구매 사용 후기, 이렇게 후기를 남깁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정보성 글로는 사람들이 이 링크를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의 사용 후기를 제대로 이제 쓰고 나서, 내돈내산을 쓰고 나서 구매 링크는 아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만의 링크를 남깁니다. 이런 link.coupang.com 이런 거 링크 보셨죠? 이걸 들어가시면 이분한테 수수료가 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후기를 남기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거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알고리즘상 외부 링크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게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쿠팡 파트너스를 홍보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블로그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고 광고성을 좀 정보성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스킬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요즘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에 대한 피로감이 매우 높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가 저품질이 안 되게 내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더라도 이 피로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링크를 절대 누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정보를 얻고 나가는 거예요. 굳이 그 링크로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히 내 팬이 아니면은 정보를 얻고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성 글을 아무리 많이 쌓으면 뭐예요? 그 링크를 누르지 않으면은 나한테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또 이렇게 이탈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번 포스팅에 이런 대가성 문구를 작성해야 돼요. 일일이 넣으셔야 되는데,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쿠팡 파트너스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저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문구 있잖아요. 이런 문구를 필수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네이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전 예약 링크. 어차피 이 글 쓴 사람에 대한 충성도는 없지만 빨리 선착순으로 그 링크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행동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 글이긴 한데, 쿠팡에서 아이폰 14 프로 사전 예약 링크가 열렸다.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셔라. 아이폰 15의 사전 예약 링크는 이거다 해가지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유도하는 거. 그래서 아이폰도 있고요, 갤럭시 자급 제품 사전 예약, 이런 것들 글들을 쌓아가지고 쿠팡 파트너스로 유입시켜서 사전 예약을 시켜놓으면 혹시나 이분이 이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내가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조금 제한된 형태로 요즘에는 블로그에서 쓰고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가 돈이 아예 안 된다기보다는 블로그에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팬층이 없으면은 더 이탈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면 팬층이 있으면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만 활용도가 높아요. 쿠팡 파트너스를 진짜 대량으로 이메일 뿌리고 카페 작업하고 다 뿌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일반인 선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파트너스로 수익을 많이 내는 분들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콘텐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분들이 수익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가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귀곰님 제품 리뷰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되게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팬층이 있어요. 이분의 그 조회수를 보면은 40만이 넘어가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하단 링크로 구매하면 오늘의 집과 쿠팡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채널이 제공받아서 리뷰 운영에 도움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최고의 리뷰템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달려 있고요. 즉 이런 형태의 팬층이 있어야만 눌러줄 수 있는 게 쿠팡 파트너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람을 먼저 모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부업인지 전업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애드센스랑 애드포스트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블로그의 정보성 글들을 작성해서 이 광고 수익을 얻는 건데, 애드센스는 다음 카카오에서 쓰는 이 티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애드포스트라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수익을 얻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세트이고, 사실 애드포스트보다는 애드센스가 거의 블로그 글쓰기 하면 나오는 것 중에 거의 탑이어가지고 사실상 애드센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다가 이런 거 검색하면 많이 보셨을 텐데, 블랙홀이 생기는 이유,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 수경재배 식물 키우기, 가끔씩 우리가 삘 받아가지고 나무 위키를 보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이러다가 재밌는 거 한번 검색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과학 같은 거. 그러면 이렇게 구글에다 검색했을 때 특히 티스토리 블로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 보셨죠? 이렇게 T로 주황 색깔 되어 있고, 티스토리, 블랙홀 탄생과 종말, 블랙홀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하단에 이런 광고가 떠 있어요. 중단에 있을 수도 있고 최상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하단에 있는 이 광고 있는데 디테일한 땡땡땡땡 성형외과 의원 이런 식으로 배너가 붙습니다. 글을 본 사람이 이 배너를 어쩌다가 누르게 되면은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 하단에 보면은 파워링크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쿠팡 아니면 도매 사이트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 사람한테 수익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이제 돈을 잘 못 법니다.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가 돈을 못 버는 구조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애드센스는 다음 카카오 거라고 했잖아요. 이 카카오가 티스토리를 약간 애물단지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지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작년 6월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자체 광고를 삽입하겠다, 티스토리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수익률이 20%에서 절반 가까이 급감을 하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티스토리를 하는 이유는 애드센스라는 구글에 있는 광고를 자유롭게 붙일 수 있어서인데, 카카오가 이제는 자기네들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음대로 이 티스토리 운영하는 사람들 그 블로그 안에다가 광고를 삽입하겠다라고 공지를 올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내가 티스토리에서 애드센스로 수익을 많이 냈던 이유는 최상단에 배너 광고를 넣을 수도 있고 중단에 넣을 수도 있고 하단에 넣을 수도 있고 사이드에다가 광고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게 좀 자유로웠는데, 이제 카카오가 이거 하지마, 그리고 여기는 우리 자리야, 카카오가 알아서 광고를 넣는 거죠. 근데 카카오의 광고 안에서 업계 사람들만 아는 거긴 한데, 카카오는 애드핏이라는 그 광고 시스템을 갖고 있고 자체적으로 넣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위치는 줄여버리고 이 카카오는 마음대로 좋은 구자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광고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아예 그냥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익구조 개편이라고 하는데 이 조회수가 높을수록 수익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트래픽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 배너 광고를 눌렀을 때 크게 지불되던 이 방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CPM이라고 해가지고 1000번 노출했을 때 지불하는 방식으로 거의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하지 않아도 그냥 배너가 노출만 되는 거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CPM이 기본적으로 CPC 방식에 비해서 광고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잘 쓰고 어떻게 유도해가지고 CPC로 많이 유도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수익이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면서 CPM 방식으로만 노출이 되니까 내가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이쪽 링크를
유도하든 말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지불되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식들을 다 버리기 위해서 워드프레스라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홈페이지도 워드프레스로 한번 만들어 봤지만 솔직히 한국 사람, 특히 일반인들이 만들기에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혹은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이 배워서 하기에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쉽진 않다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드센스 말고 애드포스트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그냥 이건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못 법니다. 제 블로그가 제가 요즘에는 관리를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적화 블로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문자 수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입 예정 금액을 보면요, 하루에 들어오는 금액이 12원, 123원, 많이 나오면 이제 한 400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합쳐서 1000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1000원을 벌었어요. 그냥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못 벌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 쿠팡 파트너스나 애드센스는 이제 보지 마세요. 글쓰기 부업이라고 해서 쿠팡 파트너스 애드센스 나오면은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그냥 거릅니다. 왜냐면 강사만 돈을 버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계속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산업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이런 건 좀 직격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쿠팡 파트너스 정보성 글만 계속 주구장창 쓴다고 그 링크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팬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팬을 먼저 모아야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되고, 애드센스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예전에 먹혔던 그 링크를 유도하는 스킬들이 지금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돈 되는 블로그 부업 3가지를 한번 전망을 좀 보자면요, 저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 같긴 한데 블로그 체험단이 아마 좀 뜨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 기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뜰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블로그 대행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라는 거는 원래도 수요가 계속 있었는데 AI의 특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체험단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제품을 받거나 아니면 매장에 가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에서도 사진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 찍을 수 있는데 문제는 글을 채우는 걸 되게 어려워했단 말이에요. 이 제품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업체에서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그거대로 내용을 쓰면 돼요. 근데 앞뒤 중간에 미사여구들을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매우 좋은데요 부터 시작해서 한 300자 늘려야 되고, 또 후반에 가면은 제가 다른 것도 먹어봤는데 이런 거는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랑 비교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챗 GPT 같은 AI 서비스들이 늘어나면서 좀 이런 문구를 좀 늘려줘, 아니면 패러프레이징 해줘, 이런 식으로 다른 제품이랑 비교했을 땐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그런 내용들을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매우 심플해졌어요. 가이드는 어차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써줘 라고 한 다음에 다 넣고 우리가 빈 곳을 다시 물어봐서 채워 넣고 그리고서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찍으면 되는 세상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번다 이런 개념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필요한 제품이나 물건 이런 것들을 공짜로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즘에는 체험단 만들기가 너무 쉬워져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한 제품도 다 무상으로 받기도 너무 수월해졌고, 제품을 주려는 업체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이 블로그 체험단을 쓰려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거의 한 달 내내 식비 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AI가 이 작성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블로그 체험단이 일반인들한테 다시 한번 뜨지 않을까 싶고요. 블로그 기자단이라는 건 뭐냐면, 체험단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자단은 이용하지 않고요, 이미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이걸 업체가 줘요. 사진을 찍은 거가 있어서 내 블로그에다가 원고를 작성하고 나는 업로드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업체 입장에서는 내 블로그를 빌려서 후기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대신 원고를 작성해주고 업로드하는 사람들을 보고 작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기자단이 왜 생겨났냐면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체험단을 일일이 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사진을 주고 원고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고 제공 유무, 가이드와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500자를 쓰시면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1,500원 수량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GPT나 다른 뭐 AI 서비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거치면요 10분이면 작성해요. 가이드 가지고 AI한테 만들어줘라고 하면 바로 작성하거든요. 이미지 제공한다 했죠. 이미지 넣고요. 말투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제목 잡고 업로드 하시면은 1,500원을 법니다. 심지어 내가 블로그를 조금 운영해서 준최적화라는 블로그 지수가 되면은 이런 복사 붙여넣기 하는 형태도 있어요. 원고랑 이미지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해주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3,000원 가져가는 거야. 이거는 1분이면 끝납니다. 1분은 좀 이제 과장이고 한 5분 이내에 끝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에 10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블로그가 저품질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받아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고 좀 내 블로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말투를 바꾸고 조금 정보성으로 치환하면 블로그 저품질에 빠지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광고 대행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직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블로그를 정말 좀 아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블로그 체험단으로 돈을 많이 버시면 돼요.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에도 제품을 받고 써주는데 한 5만원, 10만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내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지중지하는 블로그는 하나 두고 이건 작업용 블로그를 새로 키웁니다. 왜냐면 이건 블로그 지수랑 상관이 없거든요. 네이버는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나는 3개의 블로그를 확보할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 거를 빌리면은 한 10개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뚝딱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블로그 부업은 거의 다 노가다였는데 이제 노가다에서 어느 정도 재밌게 좀 탈피하고 있는 게 요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도 수요가 되게 많고 우리가 블로그 부업, 블로그 강의, 블로그로 돈 벌기 이런 데 가면은 이 브랜드 블로그가 사실은 거기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란 기업의 공식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공식 블로그를 내가 대신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부과나 아니면 변호사 이런 분들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본인의 업체를. 그럴 때 맡기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피부과 눌러보시면 플레이스에 들어가셔서 밑에 내리시면 블로그 리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 보시면 거의 직접 운영하는 그 공식 블로그에서 글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 울산 이혼 상담 이렇게 검색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블로그 글들이 뜨잖아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가격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기업 로고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글들은 사실은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맡깁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 본사에서 직접 쓰지 않고요. 한 95% 이상은 다 외주를 맡깁니다. 그 외주를 맡기는 곳이 굉장히 전문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일반인들이 되게 많고 프리랜서들도 굉장히 많고요. 광고 대행사한테 이런 업체들이 외주를 가면은 이 광고 대행사는 조금 전에 본 것 같이 원고 작가들을 모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분들, 이 광고 대행사들이 수익을 나누는 구조예요. 그래서 작가가 이제 초안을 쓰고 광고 대행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 이걸 한 건 했을 때 건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업종이나 카테고리마다 다르긴 하지만 피부과의 경우에는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이상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 하나만 잘 써도 몇만원씩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쏠쏠한 부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아까 전에 보셨죠? 피부과에 대해서 글을 써줘 이러면은 촤락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AI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저희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이 자료조사나 어떤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획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지금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AI들이 꼭지를 다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형태로 지금 글쓰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예전으로 회귀해서 내가 체험단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체험단으로 쏠쏠하게 제품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맛집을 다니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자단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온라인 부업 시장이 어떤 것인지 그냥 돈을 벌어가면서 알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글을 좀 쓰고 마케팅적인 역량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했었는데 이것조차도 AI를 활용하면은 더 빠르게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블로그 부업이 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을 정리하자면 돈을 버는 부업이 있고 돈을 못 버는 부업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글쓰기를 대신해주는 AI가 발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반대로 단순히 정보성 글을
글을 계속 올려서 사람들이 내 글을 많이 봐서 조회수를 얻는다? 이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 자체로는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뭔가를 누르게 만들거나 구매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팬들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면 광고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항상 본업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과 원장님이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신 홍보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특히 예전에 비해서 점점점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중요해지면서 블로그도 필요하고 유튜브도 필요하고 인스타도 필요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매체가 늘어나는데 그 모든 매체를 다루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광고 대행을 맡기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렇게 우리가 직접 쓸 때는 팬덤이 없어서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기업들은요, 팬이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강남에 있는 피부과 원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한의원 이런 원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본업에 집중하면서 이미 팬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우리 기업의 장비들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줄 수 있는 사람만 모아오면 계속 돈을 쓸 수 있는 구조겠죠. 그래서 영업을 대신해줄 사람들을 계속 필요로 하고 있고 이 팬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찍고 인스타도 하시는 건데 그걸 대신해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내부 직원으로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로 넘어오는 거예요. 광고 대행사들이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일감들이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글쓰기 부업으로 갔을 때 이렇게 직접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것들보다는 광고 대행사가 일감을 갖고 오는 그래서 거기서 부업을 하는 이런 형태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AI가 글을 대신 작성을 해주면서 시스템을 갖추기가 점점 수월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글쓰기 부업이 제일 쉬워서 지금은 여기에 붐이 있지만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지금 다 모든 분야에서 AI들이 대신 초안을 잡아주고 원고를 잡아주고 또 이미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AI들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AI로 하는 부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가 좀 전망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왜 돈을 못 버는지 돈을 벌 수 있다면 왜 벌 수 있는지 이런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돈을 벌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 연구가 끝나는 대로 정리해서 유튜브에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